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대칭이동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19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대칭이동 우리 교재 73페이지서부터 7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동이란 도대체 뭐냐? 대칭이동이란, 자, 우리가 기본적인 대칭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늘 배워야 될 대칭이동에는 선생님이 10가지를 주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10가지는 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평행이동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10가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사용을 하게 되니까 기억을 웬만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대칭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좌표 평면에서 일어나는 대칭이동,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X축 대칭하고요.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Y축이 있죠. Y축,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사분면상의 임의의 점을 하나 콕 찍어 볼게요. 이렇게 콕 일사분면상의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선에 의해서 접는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X축 대칭이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접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이 일사분면상에 여기다 물감을 쭉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으면 이 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점은 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쯤 가서 이 점의 자취가 찍히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점의 자취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질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원래 애초에 A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Y 좌표가 누구였었냐면 B였단 말이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점의 좌표 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요 길이만큼이 지금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B만큼 떨어져서 위쪽으로 떨어진 게 B면 아래쪽으로 떨어진 건 마이너스 B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파란 새로운 점의 좌표는 바로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X축 대칭인데, X축 대칭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부호만 바뀌더라? Y의 부호만 바뀐다더라. Y의 부호만 바뀐다더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번에는 Y축에 의해서 한번 접어보도록 합시다. Y축에 의해서 점을 접게 되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B라는 높이는 똑같을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동일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이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테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절대값이 A인 왼쪽으로 간 좌표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간 것이 바로 Y축 대칭인데, 이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만, X의 부호만 바뀌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이 Y축 대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원점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건 점 대칭이거든요. 선 대칭이 아니라. 그래서 요걸 연장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왔던 길이만큼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점이 이렇게 찍힐 텐데요. 그 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의 좌표. 그 점의 좌표는 바로 우리가 감각상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X축, Y축 이루어지는 각은 무조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RH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랑 요 각이 같죠? 그래서 RHA 합동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놈의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있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근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은데요. 요 길이가 결국은 요 길이랑 똑같죠. 그쵸? 결국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 점은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놈을 갖다가
무슨 대칭을 시키면? 원점 대칭을 시키면 결국은 x도 바뀌고 y도 바뀌니까 둘 다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 다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x축, y축 원점 대칭했죠. 그 다음은 y는 x 대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y는 x 대칭만 알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y는 x 대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x 대칭이란 바로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일사분면상에 이미 한 점을 잡고요. 요 점의 좌표를 a, 그 다음에 쭉 와서 요걸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 b죠.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원점을 지나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바로 이 그래프가 y는 x라는 그래프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점을 갖다가 바로 y는 x 빨간 선에 의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려줘야죠. 수선을 그려주고 간 거리만큼을 한 번 더 가야 돼요. 갔던 거리만큼을 한 번 더 가서 점을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대칭점이 될 텐데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는 직각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자, 요것은 역시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원점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랑 원점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삼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요 삼각형은 밑변을 갖다가 수직이면서 2등분 했죠. 그러면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일까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요쪽에 이제 삼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요쪽에 삼각형이 하나가 직각삼각형이 생기고요. 요쪽에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이 같아졌단 말이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죠. RH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RH에다가 요각과 요각,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지금 현재 같은 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애초에 몇 도였었냐면 45도, 여기도 45도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45도 마이너스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45도 마이너스 점이죠. 자, 결국은 RHA 합동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야, 여기서도 RHA 합동이 되는구나. 바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RHA 합동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니까요. 자, 요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랑 같아지죠.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도 길이가 b니까 x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바로 b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였었는데 역시 합동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가 돼서 여기가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바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b, a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라는 대칭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a, b가 b,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x와 y를 교체해라 이런 뜻입니다. x와 y를 교체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건 뭘까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x와 y를 교체하고 부호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부호도 바꾸라는 얘기죠. 부호도 반대니까. 부호도 바꿔라 이런 뜻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y는 x 플러스 1대칭과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대칭입니다. 바로 이 대칭들은 뭘 이용하게 되냐면 바로 대입을 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줄 수가 있다. 즉 x라는 놈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요. x라는 놈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x라는 놈은 x 값 자체를 집어넣는 게 y로 변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x의 값 자체가요, y-1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x라는 좌표 자체가 y-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y좌표라는 것은
그대로 x에다 1을 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법으로 그냥 바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이쪽 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x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x라는 놈이 자체가 x로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1-y로 바뀝니다. 이렇게. 부호까지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저놈이랑 똑같죠? 저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예제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2,3이라는 점을 y는 x 플러스 1 대칭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칭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놈은 x좌표는 어떻게 돼요? y에서 2를 빼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에서 2를 빼면 2가 되니까 2컴마로 바뀌고요. y좌표라는 건 x에다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에다 1을 더한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y는 x 플러스 1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대칭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주는데요. 자, x를 구하고 싶으면 1로 넘어와야 되죠. 그러면 1 빼기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y면 1에서 y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죠. 1에서 3을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y라는 건 x의 반대부호에다가 1을 더해 이렇으니까 x의 반대부호는 마이너스 2거든요. 거기에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대칭이 됩니다. 바로 이놈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7가지를 했어요. 이제 3가지 남았는데요. 그 다음 대칭이 뭐냐면 x는 a 대칭입니다. x는 a 대칭. 자, 이렇게 돼요. x는 a 대칭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자,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또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점을 잡고요. 요걸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좀 위쪽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놈을 갖다가 a, b라고 하면 안 되겠죠? a, b라고 하면 안 되고 x, y라고 해야죠. x, y라고 하고 새로운 점을 찾으면 되니까 x는 a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x는 a라는 건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겠죠. x는 a에 관해서 이 점을 갖다 대칭점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가서 간 거리만큼을 한 번 더 가겠죠?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생긴 요 점의 좌표죠. 요 점의 x좌표는 누구겠냐? y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좌표만 바뀌게 될 텐데 이 x좌표가 누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x좌표가 누구겠니?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x는 a니까 결국은 여기에 점의 좌표가 a거든요. 자, 그러면 길이를 따져봅시다. 요 점의 좌표라는 건 요 점으로부터 요만큼 간 거만큼을 더 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냥 가도 되고요. 결국은 필요한 거리가 어디냐면 요 길이를 꼭 구해내야 되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a의 길이에서 x의 길이를 빼면 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a-x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일까요? 요 길이도 a-x가 되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의 x좌표는요. a라는 곳에서 요걸 더하면 나오는 좌표죠. 그래서 2a-x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x좌표는 바뀌고 y좌표는 안 바뀌기 때문에 x는 a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x를 갖다 뭘로 변신시키냐면 2a-x로 변신을 시켜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y는 b 대칭입니다. y는 b 대칭. 자, y는 b 대칭. 자, 요것도 마찬가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일사분면상의 임의의 점을 잡고요. 자, 요 점의 좌표를 역시 x, y라고 합시다. 이렇게 y라고 잡고요. 자, 이번에는 y는 b 대칭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y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날아가겠죠. y는 b 대칭.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y는 b에 의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간 거리만큼을 더 가게 되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겠고 새로운 점의 좌표가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때 이 점의 좌표입니다. x좌표는 변함이 없죠. y좌표만 변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y좌표가 누군지를 찾고 싶은 거죠. 이 y좌표가. 역시 필요로 하는 길이가 어느 길이가 되냐면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게 y는 b니까 여기가 b예요. b. 그죠? 그럼 요 길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b에서 y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y가 되죠. 그럼 요 길이도 b-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빨간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b라는 곳에서 b-y를 더해주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2b-y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는 비대칭이라는 건 x의 부호는 바뀌지 않지만 y의 부호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요. y의 부호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바로 2b-y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y가 어딨어? a, b라는 점 대칭입니다. a, b라는 점 대칭은 바로 이것 자체가 뭘 뜻해요? x는 a를 뜻하고요. 이것 자체가 y는 b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a 대칭과 y는 b 대칭을 동시에 시켜주는 거니까 x 대신에는 누구를 집어넣고요? x 대신에는 2a-x를,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2b-y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10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보죠. 첫 번째, 무슨 대칭이 있었죠? 무슨 대칭? 예, x축 대칭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뭐 있었죠?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여섯 번째 뭐 있었냐면요. 여기 전체 좀 잡아주십시오. 자, y는 x 플러스 1 대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칭. 여덟 번째, x는 a 대칭. 아홉 번째, y는 b 대칭. 마지막으로 열 번째, a, b 대칭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대칭이 있는데요.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y의 부호만 바꿔주니까 y 자체를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 바꾸면 돼? x 자체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y는 x 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x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y를. y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어?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자체를 문자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준다. 이렇게 y 대신에는 x의 부호를 바꾼 수를 붙여주면 된다. y는 x 플러스 1 대칭, x는 뭘로 바뀐다? x는 y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 y는 어떻게 된다? 있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다. 그죠? y는 x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내용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칭은 x는 뭘로 바꿔주면 된다? 1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고요. y는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y는 생긴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된다. x는 a 대칭. 자, 이것은 누구만 바뀐다? x만 바뀌기 때문에 x만 바꿔주면 되는데 x를 2a 마이너스 x로 바꿔줘라. 자, y는 b 대칭은 y가 바뀌게 되는데 얘는 2b 마이너스 y로 바꾸어줘라. 자, 마지막 a, b 대칭은 x는 뭘로 바꾸고 2a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는 뭘로 바꾼다? 2b-y로 바꾸어주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10가지 우리 대칭 이동에 관한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암기를 좀 한 상태에서,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칠판 지우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점 마이너스 3,2 다음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x축 대칭 누구의 부호만 바꿔라? y의 부호만 바꿔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바뀌겠고요. 자, y축 대칭 누구의 부호만 바꾼다?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3, 2가 되고요. 자, 원점 대칭이란 둘 다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3으로 2는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y는 x 대칭 어떻게 한다? x와 y를 바꿔버려라. x는 y로 바뀌니까 2가 되겠고 y는 x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쉬워요. 그죠? 다음 문제 57번.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x축 대칭 누구의 부호 바꾼다? y의 부호 바꾼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x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모습이 너무 그렇잖아. 그지? 바꿔버리면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되나요? 그렇죠. 이거 제곱이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괄호 안에 보호를 싹 다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y축 대칭은 누구의 보호? x의 보호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줄 거냐? 마이너스 x인데 보기가 또 흉하잖아. 그럼 바꿔.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y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y-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자, 원점 대칭 둘 다 바꿔 그랬으니까 얘 여기 바뀌었고 얘 여기 바뀐 거거든요. 바뀐 것들만 다 써보면 되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y는 x 대칭 x와 y를 교환해라 그랬으니까 요 x가 y로 바뀌고 요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y는 x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8번입니다. 자, 봅시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몇 컴마 몇이라고 그랬어? 3,2라고 그랬어. 이 3,2를 갖다가 대칭점을 구할 거래. 뭐에 대해서 대칭? y는 x 플러스 1의 대칭.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자, x는 어떻게 된다? x는 y 빼기 1이다 그랬죠? 1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1을 빼봐봐. 1을 빼면 1이 되잖아. 이렇게 바뀌겠고, y라는 것은 어떻게 돼? x에다 1을 더하래. y에 써야 될 것은 x가 3인데 여기다 1을 더한 걸 쓰래. 그래서 1,4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게 대칭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죠. 그죠? 자, 다음 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점. 자, 보니까요.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생겼죠. 자, 이렇게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자, 이때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뭐. 자, y는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이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은 3이죠. y절편은 3, 이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이은 직선,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자, 점피가 5,3이랍니다. 5,3이면 여기에 5가 있을 텐데 5,3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죠. 그죠? 이 점의 대칭점을 찾아보랍니다. 저쪽 어딘가에 가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가나 한번 볼까요? 이 점의 대칭점을 찾으려면 여기가 지금 5,3인데, 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수선을 내려서 반대쪽으로 요만큼 갑니다. 그죠? 간 거리만큼에 있는 요 대칭점의 좌표.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는 수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이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이 결국은 요 직선이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만 찾을 수가 있다면 이 점의 좌표가 5,3이니까 이 점의 좌표만 안다면 이게 이 길이의 1대1로의 내분점,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여기 간 거리만큼 여기서 여기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냐? 바로 여기 원래 있었던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에요. 2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노란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노란 직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처음에 흰 직선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겠고 뒤에 뭐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찾아내면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노란색 직선에는 5,3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5하고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요놈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요놈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요. 이게 2분의 6이니까 2분의 1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이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 그죠? y 대신에 그러면 2x 플러스 3을 집어넣게 되면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1이 됩니다. 자, 두 배를 하게 되면 4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되겠죠? 자, x 넘어가면 5x가 되겠고요. 자, 6 넘어가면 또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y 구하고 싶으면 1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그래서 1 들어가면은 y는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교점의 좌표는 바로 1,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점 구해주면 되겠죠? 이 대칭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대칭점은 여기서 여기 간 만큼 여기서 여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좌표가 지금 5에서 1로 갔어요. 얼마 작아졌냐면 4가 작아졌죠? 그러면 이것도 4가 작아져야 돼요. 4가 작아지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y좌표는 3에서 5로 2가 커졌죠. 그죠? 그러면 5에서 2 커져야 되니까 여기는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칭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x의 개수가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요. 바로 이 대칭점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59번까지 다뤄봤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확인 체크 문제 있습니다. 잠깐 지울 동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확인 체크 59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y는 x에 관해서 각각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축, y축, 원점, y는 x 그랬죠? 자, x축에 의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니까 y는 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둘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y축 대칭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 바뀝니까? x의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의 곱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3x로 바뀌죠? 그래서 y는 다른 데는 안 바뀌지만 여기만 이렇게 홀로동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란 건 둘 다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y고 여기는 그냥 플러스 3x. 그러니까 여기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없어져서 3x만 남게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y가 그놈이니까 y로 바꾸면 결국 오른쪽의 부호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점 대칭.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은 x랑 y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3y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이건 올바로 나타냈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y는 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반대로 바뀌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겠고요.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3분의 2.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x축, y축, 원점, y는 x에 관한 대칭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형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의 방정식. 자, x축 대칭부터 한번 볼까요? x축 대칭 누구의 부호 바뀐다? y의 부호 바뀐다. 어떻게 써야 돼? 마와 마, 2. 자, 이거는 y 풀 2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죠? 요놈의 제곱은 9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y축 대칭 누구의 부호 바꿔라? x의 부호 바꿔라. 마 x 플러스 3 보기 흉하죠? x마 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x마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라. 그죠? 둘 다 바뀐 놈이 누구예요?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뀐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x와 y를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x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요게 바뀌어야 되니까 y 플러스 3이죠.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일반형이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x축 대칭부터 볼게요. x축 대칭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그랬지? 여기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부호 바뀌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긴 똑같이 쓰는 거고요. x의 부호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2x. y의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6y 플러스 7은 0.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 x축 대칭이고요. 자, y축 대칭 한번 볼까요?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여기 제곱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x의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2x로 바뀌고요. 뒤에는 안 바뀝니다. 6y 플러스 7은 0.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원점 대칭은 자, 제곱은 아무리 음수로 바뀌어도 얘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여긴 거꾸로 바꾸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0이 되겠죠. 이게 원점 대칭.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
자, 이거 y로 바꾸고 이거 x로 바꿔봤자 x제곱 y제곱 똑같이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똑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니까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y는 x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4에 대한 점 p 2,0의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바로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죠.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요? x 대신에는 y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y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요? x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요. 몇 컴마가 될까요? x에 해당하는 거 y에서 4를 빼래요. y가 0이거든요. 0에서 4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x에다 4를 더하랍니다. x가 2거든요. 2에다 4 더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y가 0이었고 x가 2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x에 마사, 그 다음에 y에 6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x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법을 사용해서 푸시면 가장 빨리 다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y는 2x 플러스 1에 대한 점 p 4,2의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y는 2x 플러스 1. y절편이 1이란 얘기고요.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2짜리.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2짜리가 이렇게 잡히겠죠?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 증가할 때 2배인 1을 증가하는 이런 형태. 4,2라는 점 그랬어요. 4,2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4,2라는 점이 여기 있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 그렸나요? 지금? 그죠? 자, 요 점의 좌표인데 대칭점 저쪽으로 가죠. 이게 찾기가 좀 힘드네요.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크게 그렸어요. 자, x축, 그 다음에 y축. 자, 여기에 y는 2x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그릴까요? 이렇게. 자, y는 2x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라는 점이 여기죠. 자, 이렇게 4,2라는 점을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4,2라는 점의 대칭점을 찾는데 요 직선에 대한 대칭점이죠. 개수가 2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죠. 수선을 내려서 쭉 갔을 때 바로 똑같은 길이만큼을 움직였을 때 요 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자, 어디만 찾으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끝나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하얀 직선과 노란 직선이 만나는 점. 즉 노란 직선의 관계식만 구할 수 있다면 끝나버리는 거죠. 노란 직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놈과 이루어지는 각도가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꼴이 되고요. 4일 때 2를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4면은 이게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2가 되려면 4를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직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저 교점 파란 점의 좌표는 바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각각을 2배 해도 되고요. 옮겨서 정리해도 됩니다. 이거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2x에 플러스 2분의 1x, 2분의 5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이 넘어가면 결국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5분의 2를 더 곱해야 되니까 5분의 3이 6이 되겠죠. 5분의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y좌표는요. 바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y좌표 여기에다가 5분의 6을 집어넣으면 5분의 12, 그 다음에 5분의 5니까 5분의 17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y는 5분의 17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들 중에서 바로 이 파란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란 점의 좌표가 바로 5분의 6, 5분의 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칭점, 바로 빨간 점의 좌표는
여기서 여기 간 만큼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간 만큼 더 간 좌표를 의미하죠. 그래서 4에서 5분의 6으로 왔대요. 이게 5분의 얼마죠? 5분의 20이잖아요. 5분의 20에서 5분의 6으로 왔으면 5분의 14가 줄어든 겁니다. 14가. 그러면 14를 여기서 빼면 되겠죠. 6 마이너스 14 5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y좌표는요. 이게 5분의 10이죠. 근데 5분의 17이니까 5분의 7만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5분의 17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7만큼을 더 더해준 값이 되겠죠. 자, 요것을 간단히 한 걸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얼마입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5분의 17과 7을 더하면 24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칭점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오늘 대칭이동이라는 놈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 배웠는데요. 예, 이동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그 다음에 점이동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와 오늘 배운 내용 10가지를 통해서 다음 단원 연습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복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예,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